자, 과거에 민주당 대표가 비슷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결국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권순일 판례라는 것인데 당시 벌써 꽤 오래전 일이죠. 2020년에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으니까 5년 전의 일이었는데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습니다.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했다는 걸로 해서 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맞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맞습니다. 유죄, 그다음에 대법원에 다시 무죄 취지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7대 5였는데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재판 판결과는 왜 달랐던 겁니까? 왜냐하면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 당시에 이른바 숨쉴 공간이라는 것이 TV 토론회, 선거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 과정에서 있었던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상대 후보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굉장히 이제 압박을 넣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도 그 부분이 법리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행위는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법원이 봤을 때 아니 증문즉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대비하다가 약간의 과장이나 어떤 왜곡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까지 사법적인 영역으로 이 후보자를 직을 박탈하면서까지 유죄를 선고하는 건 이른바 정치적으로 숨쉴 공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다라는 논리였거든요. 예. 이번 재판부는 이번에는 결이 다르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출연한 부분이라는 걸 다르다고 본 건데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건지 개인적으로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도 어떤 형식이 중요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게 아니라 증문즉답의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그런 구도에서 왜곡이나 과장은 어느 정도 허용해줘야 된다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생방송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 여러 SBS, 채널A 예. 여러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야기한 게 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골프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나는 이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안다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진을 단체 사진을 일부만 해서 그 관계를 가공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워딩 중에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사진은 골프를 친 날 찍은 사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법리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판결의 대상이 되는 건 법문을 가지치기해서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취지를 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맥락에서 나왔던 발언이에요. 그런데 아주 기계적으로 골프 조작됐다. 이거를 그냥 주술로 해서 왜냐하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로 어떻게 유죄 단정을 하냐라는 법리 좀 토론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박상수 대변인 반론 있으세요? 네, 이거는 뭐 너무나 확실히 다른 판결인데 예. 저는 이 앞에 판결도 사실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앞에 판결의 취지는 이거예요. 방송 토론에서 예. 토론에서 이제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해오거나 이랬을 때 우발적으로 예. 이런 허위사실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허위사실 적시로 처벌을 하면 선거 과정 방송 토론이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다. 예. 이 얘기를 한 것이 이 권순일 대법관의 이 판결에서의 무죄 이유였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오늘 지금 이 방송도 생방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 낮에 우린 모두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생방송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질문지를 다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질문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한 것이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인데 그 허위의 발언을 하면서 패널까지 준비해 와서 했습니다. 예. 패널까지 준비해 와가지고 판넬이라고 하죠. 이게 판넬이라고 하는 이거를 준비해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데 이게 어떻게 우발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판결도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판결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너무나 다른 사유가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판결과 관련된 내용 들어보셨고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